강미래는 게스트하우스 바다 쉼표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바다를 보는 게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컸다. 추억이 너무 많았다. 견딜 수 없었다. 친구의 권유로 이 해안마을에 내려왔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샀다. 바다가 보이는 곳.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됐다. 오늘도 파도가 높네. 바닷가를 걷다가 미래는 멈춰섰다. 저 멀리 방파제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 저 사람. 위험한데. 미래가 뛰어가려는 순간 그 사람이 파도에 휩쓸렸다. 어머. 미래는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 거센 파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자를 붙잡고 간신히 모래사장으로 끌어냈다. 둘 다 물을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대답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다. 왜? 구했어요. 네. 그냥 가게 놔두지. 미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 일부러?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래가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힘든 일이 있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남자가 미래를 봤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 주름진 이마.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그런데 이 마을 분이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강미래예요. 저기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요. 일단 가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박도훈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도훈에게 마른 옷과 뜨거운 차를 내줬다. 천천히 드세요. 도훈은 손이 떨렸다. 차를 마시며 조금씩 진정됐다. 죄송합니다. 민폐를 끼쳤네요.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도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30년을 배를 몰았어요. 선장이었죠.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없었어요. 다른 남자랑 떠났더라고요. 미래의 가슴이 아팠다. 어르신. 애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혼자 남았죠. 바다도 싫어졌어요. 그래서 육지에 작은 횟집 차렸는데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매일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도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큰 손이었다. 도훈 씨,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3년 전에 사고로 떠났어요. 도훈이 미래를 봤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간 사람이 안 돌아왔어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년은 울기만 했어요. 2년째는 멍하니 있었어요. 3년째 되던 해 친구가 말했어요. 이렇게 살 거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 내려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도훈은 미래의 손을 봤다. 따뜻했다. 도훈 씨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도훈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네.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같이 아침 바다 보러 가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살아가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은 매일 아침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미래와 함께 바다를 걸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냥 나란히 걸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미래 씨. 네. 횟집에 식재료 필요하면 제가 싸게 드릴게요. 정말요? 저 매일 생선 필요한데. 그럼 내일부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도훈 씨.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도훈의 횟집에 미래가 찾아왔다. 도훈 씨, 오늘 광어 있어요?
있죠. 아침에 갓 잡아온 거예요. 그럼 3마리 주세요. 도훈이 광어를 손질하는 동안 미래는 횟집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다. 도훈 씨, 장사 안 돼요? 응.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달랐다. 도훈이 사람들을 피하고 말을 안 했다. 그러다 보니 손님도 멀어졌다. 제가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데려올게요. 맛있는 횟집 있다고 소문내고.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도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이고 도훈 씨. 오랜만이야. 62세 오태식이었다. 마을 이장이자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다. 아, 이장님. 이게 누구야? 미래 씨 아니야. 오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미래에게 다가왔다. 미래 씨도 여기 오시네. 우리 도훈이하고 친해졌어요? 네, 식재료 거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좋지, 좋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오태식은 겉으로는 친절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저 둘이 가까운가? 재미있는데. 오태식은 미래의 게스트하우스 땅을 노리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최고의 위치. 재개발하면 큰 돈이 됐다. 미래 씨, 게스트하우스 장사 잘 돼요? 그냥 그래요. 비수기라.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지. 고마워요, 이장님. 오태식이 나간 후 도훈이 말했다. 미래 씨, 이장님 조심하세요. 왜요? 친절하신데? 아니에요. 저 사람 것과 속이 달라요. 마을에서 다들 알아요. 그래요? 네. 땅 문제로 여러 사람이 피해봤어요. 조심하세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오태식이 도훈을 찾아왔다. 도훈아, 형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미래 씨 말이야. 조심해. 네. 그 사람, 재정 상태가 안 좋대. 게스트하우스가 빚이 많은 거 내가 알아봤어. 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요? 혹시 도훈이 너한테 돈 빌리려고 접근하는 거 아닐까? 횟집도 있고 배 팔아서 돈도 좀 있잖아. 아니에요. 미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야, 형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오태식은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이 들어서 여자한테 넘어가면 안 되지. 자식들한테도 욕먹어. 도훈은 불편했다. 하지만 오태식의 말이 신경 쓰였다. 미래 씨가 정말 내 돈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태식은 미래도 찾아갔다. 미래 씨, 요즘 도훈이하고 자주 보시네요? 네,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근데 미래 씨,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네. 도훈이 말이야. 아직 전 부인을 못 잊었대요. 그래요? 응. 술만 마시면 전 부인 이야기만 해요.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미래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 관심 많아요. 마을 아줌마들한테도 잘해주고. 미래 씨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요. 나이 들어서 또 혼자 되면 힘들잖아요. 오태식은 친절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이렇게 둘 사이를 갈라놓고 미래 씨가 힘들어지면 땅을 헐값에 사야지. 미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도훈 씨가 정말 전 부인을 못 잊었을까? 나한테는 친절한 척만 한 걸까? 며칠간 미래는 도훈을 피했다. 바다 산책도 혼자 나갔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도훈은 불안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미래 씨, 무슨 일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물었다. 아니에요. 바빠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도훈 씨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미래의 표정이 어두웠다. 미래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미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도훈 씨, 아직도 전 부인 생각해요? 네. 이장님이 그러던데. 도훈 씨가 전 부인 못 잊었다고.
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래 씨, 저는 지금 미래 씨밖에 안 보여요. 전 부인은 생각도 안 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이장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장님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네요. 맞아요. 저한테도 이상한 말 했어요. 미래 씨가 제 돈 노린다고. 뭐라고요? 저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신경은 쓰였어요. 미래가 도훈의 손을 잡았다. 도훈 씨, 저는 도훈 씨 돈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왜 이장님이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미래 씨 땅 때문인 것 같아요. 땅? 이 마을이 곧 재개발된대요. 미래 씨 게스트하우스 위치가 제일 좋잖아요. 그럼 제가 힘들어지길 바라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야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미래는 화가 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도훈과의 사이가 오해였다는 게. 도훈 씨. 네. 우리. 속지 말아요. 이장님 말은 이제 안 들어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도훈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내가 미래 씨를 좋아하는 건가? 심장이 뛰었다. 미래를 볼 때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랑이었다. 미래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 도훈 씨한테 마음이 가는 거 맞아. 가슴이 뛰었다. 설렜다. 58세 나이에. 이상한가? 아니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한 달이 지났다. 도훈과 미래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 산책, 함께 장보기, 저녁 식사.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둘 사귀는 거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이장님이 뭐라고 하던데. 오태식은 더 교묘하게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도훈이가 미래 씨 재산 노린대요. 미래 씨가 도훈이 외롭다고 꼬신 거래요. 나이 들어 창피하게. 하지만 도훈과 미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로가 있으면 됐다. 어느 날 오후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 주민 여러분, 집안에 계세요. 바닷가 접근 금지. 마을 방송이 울렸다. 미래는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닫으며 걱정했다. 도훈 씨는 괜찮으실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뭐 하시는 거지? 불안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사람이 뛰어왔다. 미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바다에 어린애가 빠졌어요. 도훈이가 구하러 들어갔는데. 뭐라고요? 미래는 우산도 없이 바닷가로 뛰어갔다. 파도가 높았다.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훈 씨. 미래가 소리쳤다. 바다 한가운데서 도훈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간신히 헤엄쳐 오고 있었다. 도훈 씨. 미래도 물에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이 말렸다. 위험해요. 도훈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아이와 도훈을 끌어올렸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도훈이 쓰러졌다. 머리에서 피가 났다. 바위에 부딪힌 것이었다. 도훈 씨. 미래가 도훈을 안았다. 도훈 씨. 정신 차려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응급실. 미래는 밖에서 기다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세요? 네. 아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머리를 좀 다쳤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래는 병실로 들어갔다. 도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래는 도훈의 손을 잡았다. 도훈 씨, 바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눈물이 떨어졌다.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야 해요. 밤이 됐다. 미래는 도훈 곁에서 잠들지 않았다.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 4시. 도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도훈 씨. 도훈이 눈을 떴다. 미래가 보였다. 미래. 씨? 네. 저예요. 괜찮으세요? 아이는 괜찮아요? 네. 아이는 무사해요. 도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그리고 미래를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래 씨. 울었어요? 당연하죠. 걱정됐다고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미래가 도훈의 손을 꽉 잡았다. 도훈 씨.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왜요? 저 도훈 씨 없으면 안 돼요. 도훈의 가슴이 뛰었다. 미래 씨. 도훈 씨가 다치면 제 가슴도 아파요. 도훈 씨가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미래의 눈물을 닦아줬다. 미래 씨. 저도 같아요. 네. 미래 씨 없으면 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미래 씨가 제 삶의 이유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미래 씨.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요. 강미래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저도 사랑해요, 박도훈 씨. 당신을 만나고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미래 씨. 아침에 눈 뜨면 당신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행복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도훈이 미래를 끌어안았다. 미래도 도훈을 안았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58세와 61세.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사랑.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뜨거웠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다. 도훈이 아이를 구했다는 것. 미래가 병원에서 밤새 간호했다는 것. 저 둘 정말 사랑하나 봐. 도훈이 멋있더라. 위험한데도 아이 구하러 들어가고. 미래 씨도 진짜 마음이 있나 봐. 밤새 곁에 있었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이제는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태식은 화가 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둘이 결혼하면 내 계획이 틀어져. 오태식은 다른 수를 생각했다. 자식들을 이용하기로. 도훈이 퇴원한 다음 날 딸 수진이 찾아왔다. 아빠. 수진아. 네가 어쩐 일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아져서. 그리고 너희들 바쁘잖아. 수진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사실 오태식이 연락했다. 도훈이가 여자 때문에 위험한 짓 하다 다쳤대요. 딸로서 말려야 하지 않겠어요? 수진은 걱정이 됐다. 아버지가 또 상처받을까 봐. 아빠, 요즘 어떤 여자분이랑 친하시다면서요? 강미래 씨. 좋은 분이야. 얼마나 친하신데요? 우리 사귀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예요? 수진아. 엄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저는 아직도 슬픈데. 5년이나 됐어.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버리고 떠났잖아. 그래도 안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도훈은 가슴이 아팠다. 수진아. 아빠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힘들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체면도 생각하세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아빠 인생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진아, 너는 몰라.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 떠나고 너희들도 연락 끊고 혼자 쓰러져서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 알아?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이웃이 발견 안 했으면 아빠는 죽었을 거야. 그때 너희들 아무도 없었어. 아빠. 미래 씨를 만나고 아빠가 달라졌어. 다시 살고 싶어졌어.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졌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수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너무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같은 시각 미래의 아들 지훈도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떤 남자분이랑 사귄다고. 지훈아,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마을 이장님이 연락하셨어요. 걱정돼서요. 미래는 오태식의 지심을 직감했다. 그래. 도훈 씨라고 좋은 분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해요? 58살. 그래서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미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엄마 말 들어봐. 아빠 떠나고 3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알죠. 많이 힘드셨잖아요. 맞아. 매일 울었어.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도훈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 엄마, 도훈 씨가 엄마한테 해준 말 알아? 당신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예요 라고 했어. 엄마도 똑같아. 도훈 씨가 엄마의 이유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볼래? 네. 만나보고 싶어요. 태식의 계획은 실패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오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수를 썼다. 며칠 후 미래에게 공문이 날아왔다. 게스트하우스 건물 안전진단 불합격. 6개월 내 보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미래는 당황했다. 건물은 멀쩡했다. 이상할 리 없었다. 이게 무슨... 도훈에게 전화했다. 도훈 씨, 이상한 공문이 왔어요. 뭔데요? 건물이 불안전하대요. 보수하라고. 도훈은 직감했다. 이장님 지시예요. 그럴까요? 분명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조사해보니 역시 오태식이 안전진단 업체를 매수한 것이었다. 미래가 돈이 없어 건물을 팔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도훈은 화가 나서 오태식을 찾아갔다. 이장님. 도훈이. 무슨 일이야? 미래씨 게스트하우스 안전진단. 이장님이 조작한 거죠.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 무슨 소리야? 들통났어요. 업체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돈 주고 불합격 판정 내리게 했다고. 증거 있어?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장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땅이 필요해. 재개발하면 돈이 되거든. 그래서 미래 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이래요.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장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시기했어. 너희들은 사랑이라도 있잖아. 나는 돈밖에 없거든. 오태식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이장님, 나도 외로워. 부인은 일찍 죽었고 자식들은 돈만 달라고 해. 친구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 보는 게 싫었어.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이장님도 힘드셨군요. 하지만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알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안전진단 취소해주세요. 그럼 이 일은 덮을게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오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도훈이 나가려는데 오태식이 불렀다. 도훈아. 네. 부럽다. 너희 둘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 진짜 사랑합니다. 행복해라. 이장님도 행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바닷가에 작은 무대가 설치됐다. 하얀 천과 꽃으로 장식했다. 50명 정도의 하객이 모였다. 가족들, 마을 사람들, 친구들. 오후 3시. 석양이 아름다웠다. 도훈이 먼저 입장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아들 준호, 딸 수진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미래가 입장했다.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아들 지훈, 딸 소연과 함께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도훈은 미래를 봤다. 58세지만 가장 아름다웠다. 석양빛에 빛났다. 미래도 도훈을 봤다. 61세지만 가장 멋있었다. 눈물이 났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직접 서약을 낭독하기로 했다. 도훈이 먼저 말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강미래 씨와 평생을 약속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은 처음입니다. 미래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꿈도 미래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했습니다.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닦았다. 미래 씨, 당신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61세에 찾아온 축복입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게, 바다처럼 깊게, 파도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미래의 차례였다. 저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 속에서 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박도훈 씨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를 알아가면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미래가 도훈을 바라봤다. 도훈 씨, 당신은 파도처럼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하게, 강하지만 부드럽게.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58세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고 당신 손을 잡으면 세상이 따뜻해져요. 하객들이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하다고. 철없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가슴이 뛰는데 숫자가 뭐가 중요한가요? 도훈 씨,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침 산책도, 저녁 노을도, 겨울 바다도, 봄 햇살도,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반지를 교환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외쳤다. 도훈과 미래는 부끄럽게 웃었다. 하지만 천천히 다가가 키스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일어나서 환호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멋져요. 케이크 커팅을 했다. 사진도 찍었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줬다. 고맙다 우리 손주들. 오태식도 축하 인사를 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이장님. 이장님도 곧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증거잖아요. 늦은 사랑이란 없어요. 피로연이 시작됐다. 바닷가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다. 황금빛이었다. 도훈이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로. 저녁이 깊어갔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도훈과 미래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다. 도훈 씨, 오늘 정말 꿈 같았어요. 맞아요. 61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을 처음 이어준 그 소리. 도훈 씨,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죠? 맞아요. 제가 파도에 휩쓸렸을 때, 그때 생각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미래 씨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말도 마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도훈이 미래를 안았다. 고마워요. 제 인생을 구해줘서. 저야말로요. 도훈 씨가 제 인생에 의미를 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달이 떠올랐다. 바다에 은빛길이 생겼다. 미래 씨, 저 달빛길 보이세요? 네. 아름답네요. 우리도 저렇게 걸어갈 거예요. 함께. 네. 끝까지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다.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파도가 그 발자국을 지웠다가 다시 남기기를 반복했다. 마치 인생처럼. 지워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훈과 미래의 사랑처럼.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았다. 도훈 씨,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연인이에요. 친구이고 동반자예요.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평생 연인으로 살아요. 네. 결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바다가 반짝였다. 도훈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미래 씨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돌아갔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도훈과 미래의 사랑처럼. 도훈 씨, 내일 아침도 함께 산책해요. 당연하죠. 매일 함께 할 거예요. 100세까지요. 아니, 120세까지. 둘은 웃으며 손을 잡았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해준 그 소리.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는 소리. 영원히.